한 임산부가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데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대체 시어머니는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 걸까요? 자, 사방가족의 제보십니다. 예. 예, 시어머니가 대체 누구 표를 찾아갔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이 시댁이 시골이라서 거길 내려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냥 뒷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누구 묘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시라는 누구 묘인 줄 겁니다. 알고. 조상님들께 인사 먼저 올려라는 거죠.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결혼 전이니까 또 이 제보자분이 남편보다 3살 연상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심코 남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훈아 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평소 말버릇대로.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야 남편 될 사람한테 지훈이가 뭐야? 남편에게 지훈 씨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꾸짖더랍니다. 그래서 뭐 시댁이 좀 엄격한가 보다 예범절에 좀 그럴 수 있죠.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내려와서 예. 시어머니가 아닌 또 시댁 식구들 다 모여서 새 며느리 될 사람 왔다고 기분 좋게 한 잔들 하고 나서부터는 술. 그때부터는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시아버지한테 야 너 그러더니 또 그 좀 심해지더니 제가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영어로 베이비 막 이렇게 시아버지를 지칭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다는 거죠. 아, 세상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이 새 X야. 술 기운에. 네. 약간 내로남불 분위기인데. 네,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또 좀 일이 있었는데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부모님이랑 함께 이제 국내 여행을 간 건데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시어머니가 어디 갈 데가 있다면서 좀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웬 한의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여기가 아들 낳게 해주는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성도 남편도 당황했지만 시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너네 나이에 손주까지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료를 볼 거를 강요를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는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겨우 진료를 받았는데요. 더 황당한 건 이 시부모님이 한약값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계산할 때는 좀 뒤로 빠져서 모른 척 하셨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한약을 먹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오늘 한약 먹었니? 인증샷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렇게 몇 개를 먹었는지까지 체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뭐 오죽 손주를 보고 싶으셨으면. 자, 그런데 이 한의원 용한가 봐요. 실제 얼마 뒤에 임신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보자 여성 얘기 들어보시죠. 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신랑은 또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왜 자연분만을 안 하고 제왕절개를 하느냐. 몇 날 며칠 울었다고. 거기 가서 막 울면서 막 빌었대요. 제왕절개 절대 안 된다고 막 자연분만하게 해달라고. 아유 좀. 이게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할 수 있는 난산 뭐 이런 거겠죠.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 전화가 옵니다. 걸걸해진 목소리로. 아가, 우리 사전에는 절대로 제왕절개가 없다잉. 무조건 자연분만이다. 라고 이제 전화가 이렇게 왔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걸걸하게 소리를 지르시냐 생각을 했는데 출산 당일날 다행히 몸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실제로 자연분만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또? 이때 제왕절개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몇 날 며칠 울다가 조상 묘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조상님 제발 우리 며느리 자연분만 좀 시켜주시오. 절대 제왕절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아버지가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좀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한약도 어쨌든 잘 들고 또 이렇게 기도도 또 효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렇게 무슨 옛날 얘기에서 듣던 약간 이렇게 샤머니즘 같은 걸 좋아하시던 이렇게 호랑이 시어머니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곤 하는데 하여튼 시어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면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긴 해도 며느리랑 손주 사랑이 지나쳐서 그런 거야라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아버님 생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미리미리 한우 아주 좋은 거를 30만 원어치를 주문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님 그 생일 직전에 이 시어머니께 사진을 보내셨는데 닭갈비팩 하나가 딱 뜯어진 사진을 띡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중에 이거를 우리를 너 한우 보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알고 닭갈비를 보내냐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배송업자가 잘못 배송을 한 거예요. 그럼요. 아이고. 네, 그런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계속 화를 내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우 영수증을 보내드린 후에야 화를 푸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날의 이 오배송이 큰 화를 불렀죠. 네, 맞습니다. 하루는 시부모님이 일을 좀 거들어 달라고 부부를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하필 여성이 좀 이날 배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렸고 차 안에서 구토까지 할 정도로 아팠는데요. 결국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남편은 차를 돌려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성은 링거를 맞고 나서 조금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이때 이 지역이 조금 친정 부모님 집까지 한 30분 정도 가까운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몸도 아프니까 좀 친정에 가서 좀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여성의 몸 상태를 물었더니 이 여성이 응급실에 갔다가 잠깐 친정에서 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너 몸 아프다는 거 거짓말 아니냐. 괜히 시가 오기 싫어서 꾀병 부리고 친정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 닭갈비 오배송도 이제 이게 쌓여 있는데 이걸까지 그냥 불을 붙였어. 근데 문제는요,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돈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당신 딸이, 그러니까 지금 뭐 시어머니 며느리 머리 꼭대기에서 놀라 그러는데 살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말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어가신 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실제로 우리 딸 아프다라는 말을 하니까 무슨 뭐 거짓말쟁이고 지금 나는 거짓말쟁이 며느리 필요 없고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들 줄 섰으니까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 사연자분도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나 이대로 지금 당신 뭐 시댁 못 가니까 당신 혼자 집에 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면서 이제 시댁으로 보낸 겁니다. 문제는 남편의 처신이 여기서도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전화가 가지고 정말로 집에 안 올 거냐. 그러면 솔직히 꾀병 아니냐. 나도 아프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 만에 친정 가니까 낫냐.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 심호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자기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분은 사연자분은 너무 화가 나서 너 못 살겠다 너랑은 그리고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뭐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정도로는 뭐 이혼 사유도 안 된다. 법정에서 안 받아준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님들한테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야, 사부인을 할 때까지 막말한 이 시어머니 사과받고 이혼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부터요. 예, 이제 이혼 사유 중에 6가지가 있는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제 이게 해당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뭐 심히 부당한 학대, 심히 부당한 학대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좀 막말을 하거나 시어머니 고부 갈등 중에 좀 심각해 보일 때는 또 이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그 선상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좀 잘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혼 사유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 법에 이제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딱 거기에 해당을 해야 원칙적으로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 이혼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특히 하급시에서는 자주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지금은 남편분이 확실하게 반성을 본인부터 해야 돼요. 설령 자기 어머니를 뭐 사과시키고 이거 못하더라도 아니 아픈 사람에게 아이 낳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지금 너 꾀병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남편이 회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사도 안 봐줄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 이거 보신다면 남편분부터 먼저 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남편 일단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뭐 풀어본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 친정 엄마한테 거짓말장애 며느리 필요 없다. 지금도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다는 여자들이 계속 줄 섰다. 그러면서 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거. 이건 너무 큰 감정 싸움이고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결혼이 제대로 화해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박연숙님, 시부모님 자주 만나지 마시고 가족 행사 때만 만나세요라고 하셨고요. 아이스 초코님, 저건 선을 세게 넘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